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종막 2-1 관문 하드 더 퍼스트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드 난이도 이상의 종막 2관문은 2-1 관문, 2-2 관문, 2-3 관문까지 한 관문에 총 3개의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상은 크게 두 영상으로 나뉘며 하나의 영상 안에서도 여러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부분을 찾아보기 쉽게끔 아래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틀 아이템입니다. 하드 난이도는 2-1 관문을 넘어가면 2-2 관문 시작 전 정비소가 한 번 더 제공되어 배틀 아이템을 충전시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온전히 2-1에서만 쓸 배틀 아이템으로 챙겨서 시작합니다. 딜러 배틀 아이템의 기본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아드로피는 반 필수로 들어주시고 진행하며 무력이 부족하다면 두 3명이 회오리 수류탄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빗선폭은 유용하면서도 투머치일 수 있는 배틀 아이템인데요. 특정 기믹에서 프리딜 구간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짤 패턴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미나는 배템 특성상 비용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딜에 여유가 있거나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다면 일반 선물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서포터도 비슷하지만 만약 파티에 정화지갑이 없다면 빗선폭 대신 빗선불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이 중 종종 걸릴 수 있는 위협적인 디버프 중 하나가 선폭으로는 풀리지 않고 성부나 정화로만 풀리기 때문입니다. 빗선폭과 빗선불을 전부 들어도 괜찮습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는 중간에 정비소가 없으므로 얄짤없습니다. 딜러는 무조건 빗선폭에 빗배템, 싸그리 됩니다. 서포터는 역시 정화가 없다면 빗선불을 들어줍니다. 시정을 둘지는 선택인데 어지간한 숙련자가 아니라면 안전성을 위해 시정을 들어주세요. 사전 준비입니다. 일단 룰인데요. 난이도 무관하게 정화룰은 필수적으로 챙겨가면 좋습니다. 웬만해선 전설 등급을 파밍해가면 좋겠죠? 그리고 압도룰. 하드 난이도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력이 부족한 조합이라 700줄 무력 기믹 등의 파해가 힘들다면 압도룬을 껴 무력화를 챙겨주면 좋습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챙길 수 있는 만큼 무력을 챙기고 시작해주세요. 2-1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2-2와 3관문에서도 무력을 요구하는 중요 기믹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보겠습니다. 카데로스는 속성 취약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쇠국빛을 착용해도 무방하지만 토국빛이 있다면 무력을 플러스해주는 용도로 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챙기면 한 방에 죽는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2-1 관문 기믹은 정상적으로 딜을 민다면 촘촘히 이어지는데요. 보스의 체력을 전부 빼면 하던 기믹을 멈추고 그대로 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대 딜만 세다면 후반 기믹들을 싹 다 스킵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우 직후 900줄까지는 기믹을 스킵하고 딜로 밀어야 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조우 후 50초에서 1분 안에 900줄까지 밀지 못한다면 두 개의 시간제 기믹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 기믹은 그냥 얼령이에요. 얼령. 미피해라! 900줄 이전에 해당 기믹들을 본다면 정산 게이지가 더 차게 되고 그로 인해 나중에 필연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풀정산 기믹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2-1을 빠르게 사고 없이 밀어 2-2 관문 이상을 많이 보는 것이 종막 클리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기믹들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패턴 염동력 장판 상계에서 피한 다음 마지막에 돌 뒤에 숨어서 피하기, 자르반 이 패턴 3번 돌진 피하고 마지막 돌진도 피하자마자 나가서 벽 뒤에 숨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딜을 못 밀어서 해당 기믹들이 나온다면 그냥 리트 누르세요. 조우하면 카제로스는 확정적으로 어글자에게 이동 후 백스텝 후방 안전에 유리창 패턴을 시전합니다. 이때 암수와 풀버프를 모두 올리고 빡딜을 넣어주세요. 하드 난이도라 아드로핀이 있다면 아드로핀도 먹고 딜을 해줍니다. 그럼 몇 패턴 내에 950줄이 되고 장판 공격을 한 뒤 랜덤으로 한 명을 데려가 격돌을 수행시킵니다. 이때 조우에 아드를 못 먹은 사람들은 아드를 먹고 딜을 몰아주세요. 격돌은 쉽습니다. 공격 박자에 맞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 5번 중 한두 개를 실패하면 마지막 2개가 빨리 나와버리고 이걸 실패하면 격돌이 빨리 끝나 딜타임이 약간 짧아져요. 처음 5번 중 3개 이상을 실패하면 900줄이 되면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근접 위치에 심연 잠식 영역을 생성합니다. 그 후 주변을 찍은 뒤 장판 공격을 합니다. 장판 공격은 1타 지진 후 피겨 이상의 2타까지 들어오는 공격이라는 걸 꼭 인지해주세요. 이유는 진짜 똥 피하기가 시작되는데요. 개인 장판 2번, 주변 장판 1번을 멀리서 피하고 검은 안개 사이로 중앙 쪽으로 진입해서 이후 똥장판들을 피해주어야 하는 기믹입니다. 만약 똥장판이나 검은 안개에 피격될 시 치면 잠식 디버프에 걸려 이렇게 하루 종일 춤추다 죽어버릴 수 있는데요. 해당 디버프는 성부, 성폭, 정화가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게 뜯어볼게요. 개개주보, 개주보. 이게 무슨 말이냐? 기믹하면서 나오는 똥장판의 순서 족보입니다. 이 똥을 이쁘게 빼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배템을 쓰지 않는 정석 버전입니다. 공대원 전원의 호흡이 맞춰져야 해서 전원의 숙련도를 요구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1파티는 왼쪽, 2파티는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보스에게서 검은 안개가 4방향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검은 안개 사이에 모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맨 처음 보스에게서 나오는 검은 안개들을 보고 자리를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부근에서 개인 똥 2개를 빼며 멀어진 뒤 다같이 한 점에 모여 주변 똥들을 빼줍니다. 그리고 검은 안개 사이로 걸어 들어가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때 보스 주위 똥이 빠졌죠. 그리고 개인 똥을 빼면서 보스 벽에 모여주시고요. 벽에 적언이 모여있으면 주위 똥때 프리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스 똥이 나오며 기믹이 종료됩니다. 빗선폭 태틱입니다. 1웬, 2, 5로 대기하다가 첫 개인똥이 나올 때 일제히 스페이스바로 보스 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각 파티 1번이 들어가면서 빗선폭을 던져줍니다. 서부터는 백으로 들어간 후 곧바로 각성기를 사용해주세요. 밖에서 빗선폭을 던지고 스페로 들어와 같이 받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후 백에 모인 채로 버프 시간을 보면서 파티 번호 순서대로 빗선폭을 이어줍니다.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개인 똥 피하면서 들어가고 1번이 빗선폭, 2번 빗선폭 던져서 이어주고 다음 보스 똥이 나올 때 3번이 던져준 뒤 다음 개인 똥이 나올 때 4번이 빗선폭 던져주기. 다음 주변 똥은 전부 백에 모여있으면 피해지죠. 마지막 보스 똥만 나가서 피해줍니다. 이 방법은 보통 딜이 부족할 때나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 사용하게 될 방법입니다. 워로드가 있으면 쓰는 택틱입니다. 워로드는 검은 안개가 나오는 게 보이면 스펠을 쓰고 보스에게부터 각성기를 올려줍니다. 딜러들은 개인 똥을 빼다가 워로드 궁이 보이면 들어가서 프리딜 합니다. 이때 서부터는 케어를 감아주세요. 똥 3번 동안 프리딜 한 뒤 이후에는 빠져서 개인 똥을 빼준 뒤 백에 모여서 딜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똥은 피해주시고요. 워로드와 선포까지 쓰는 태틱입니다. 워로드는 지진장판 전주가 보일 때부터 각성기를 올려줍니다. 이후 백으로 들어가서 프리딜, 서부터는 케어를 감아줍니다. 개인 똥 2번, 주변 똥까지 프리딜 한 뒤 다음 똥부터 파티 번호 순으로 빗선폭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똥이 나올 때마다 한 명씩 던져주면 되겠죠? 기믹이 끝나고 컷실이 나온 뒤 하제로스가 사방의 돌벽을 생성합니다. 이후 어글자를 바라보고 피자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피자 공격 범위에 있는 돌벽은 부서지게 됩니다. 기믹 순서는 이러한데요. 우리의 목표는 이 피자 공격을 잘 유도해 벽이 전대칭으로 부서지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야각의 이 점을 살리기 위해 양옆 3시와 9시를 부수며 진행합니다. 만약 처음에 이상한 방향이 부서졌다면 그 전대칭 부분을 임기응변으로 부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기믹 후반부에 부서진 벽 쪽에서 악마의 불들이 다가오는데 이 악마의 불들이 돌벽에 닿으면 터지면서 전멸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전대칭으로 부숴놓으면 악마의 불들이 돌벽에 닿지 않고 그냥 통과하며 파괴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컷신 이후 어글자를 바라보고 쓰는 피자 공격. 자신이 어글자인 것 같다면 3시나 9시로 유도시킨 뒤 보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범위 밖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 후 25초간은 짤 패턴을 사용합니다. 전투를 할 때 벽이 부서진 쪽 바깥 붉은 영역으로 나가게 되면 적지 않은 도트 데미지와 악마의 불 디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악마의 불 디버프에 걸리면 10초 뒤 터지면서 본인을 포함한 주위에 빈사급 데미지를 주는데요. 특히 주위 사람이 피격되면 디버프가 전염되기 때문에 정화 룬으로 풀어주거나 정화 스킬 혹은 성부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멀리서 혼자 피격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중앙으로 점프해 두 번째 피자 공격을 합니다. 중앙으로 점프할 때 지진과 다운으로 이어지는 장판 공격들, 그리고 풍압을 조심해 줍시다. 풍압에 맞으면 지진까지 연달아 맞기 쉽고 지진에 맞으면 피자 장판 유도를 할 수 없으므로 풍압은 곁면으로 버텨주거나 피해줍시다. 두 번째 피자 공격은 처음과는 조금 다른데요. 진짜와 가짜 중 하나가 랜덤으로 나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보스 몸 주위 이펙트로 구별해야 합니다. 피자를 쓰려 할 때 보스 몸 주위에 검은 이펙트가 생겨난다면 진짜입니다. 진짜일 때는 처음 부서진 위치의 점대칭 부분으로 유도해 부숴주면 됩니다. 피자를 쓰려고 할 때 아무런 이펙트가 없다면 가짜인데요. 그럼 피자를 쓰지 않고 땅을 찍어 주위 인원들을 모두 기절시키며 높은 데미지를 줍니다. 이는 멀리 가서 피해야 하는데요. 부서진 돌벽 쪽 외곽까지 멀리 빠져야 해당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가 없어 가짜 피자임이 확인되면 멀리서 카제로스의 공격을 한 번, 그리고 두 번째까지 피한 뒤 개인똥을 빼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초 뒤에는 세 번째 피자가 등장합니다. 모든 피자 중 가짜 피자는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두 번째 때 가짜 피자가 나왔다면 세 번째는 무조건 진짜 피자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때 진짜였다면 세 번째는 가짜겠죠? 세 번째가 진짜라면 점대칭 부수기, 가짜라면 멀리 가서 두 번 피한 후 들어오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직후에는 곧바로 네 번째 진짜 피자를 시전합니다. 이 네 번째 피자는 어딜 맞춰도 상관없으니 곧바로 빠르게 피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악마의 불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요. 악마의 불에 닿으면 10초 뒤 터지는 디버프가 생기지만 이때는 맞을 타임입니다. 다시 볼게요. 네 번째 피자 때 오는 맨 처음 악마의 불은 피해주세요. 이때 피격되어 디버프에 걸리면 맞을 타임 때 악마의 불이 터져버려 프리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악마의 불이 지나가면 서부터는 풀버프와 각성기를 올립니다. 카제로스에게 딱 붙으면 경직 데미지와 악마의 불 디버프가 걸리는데요. 모르겠고 케어 들어왔으니 겁나 패세요. 서부터는 계속 케어 스킬을 이어 써주고 딜러들은 프리딜을 해주는데 이때 보스 몸속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이 악마의 불 100만 개 맞고 케어 다 뚫리고 죽으니까 살짝 조심. 마지막 악마의 불이 지나가면 서부터가 정화 스킬을 써 딜러들의 모든 악마의 불 디버프를 풀어주고 엄청 멀리 도망가서 후속 장판 공격을 피해주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주면 기믹이 종료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이 장판 공격은 즉사급 피해를 입히는데요. 장판이 터진 뒤에도 즉사 판정이 아주 잠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종막에 있는 직사장판들 대부분이 갖는 특징인데요. 그러므로 장판이 터지고 아주 조금 쉬었다가 들어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비코 짤패턴을 한두 번 한 뒤 중앙으로 이동해 블랙홀 기믹을 시작하는데요. 만약 긴 짤패턴들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끌리게 되면 정산 게이지가 절반까지 차 이 다음 기믹이 우선해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웬만해선 블랙홀 기믹이 먼저 나와요. 다시 돌아와서 중앙에서 블랙홀 기믹이 시작되면 보스가 첫 어글자를 바라보고 블랙홀을 생성하는데요. 어글자의 머리 위에는 눈동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글자가 바뀌면서 두 번째 어글자의 위치로 보스가 이동하는데요. 이때 우리들은 보스가 처음 바라보고 블랙홀을 생성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보스를 끌고 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보스가 처음 바라본 방향을 보고 블랙홀을 생성할 때 블랙홀도 그 방향으로 살짝 치우쳐서 생성되거든요. 마지막에 블랙홀 위치 기준으로 넓은 피해 장판이 터지는데 보스를 블랙홀 생성 방향의 반대 위치로 끌고 오면 이렇게 딜을 하면서 피해 장판을 확정적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 장판은 하드 난이도에선 빈사급 데미지에 케어가 가능하지만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시정도 먹히지 않고 무조건 즉사시키는데요.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서 피지컬로 피하기엔 사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확정 안전지대까지 유도해서 딜을 하며 피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보스가 처음 바라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그 후 랜덤한 인원에게 두 번째 어그로가 걸리는데요. 자신이 어그로가 걸려 머리 위에 눈동자가 생겼다면 자신의 위치로 보스가 이동하고 유도 일자 장판이 생겨납니다. 이 장판을 천천히 걸어 이동하며 빼주세요. 장판을 크게 이동하여 중구난방으로 빼면 딜하는 다른 인원들의 딜각이 협소해지기 때문입니다. 장판에 피격되면 염동력에 걸려 중앙으로 천천히 끌어당겨지는데요. 중앙에선 지속적으로 도토 데미지를 입고 마지막에 염동력이 풀리며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서브터가 와서 케어를 해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장판을 이쁘게 빼면서 맵 끝까지 쭉 걸어가면 보스가 한 번 더 이동해 옵니다. 이때 잡기 공격과 넘어뜨리기 공격을 시전하는데 두 공격 다 멀리 떨어져서 피해주세요. 잡기 공격에 잡히면 적당한 데미지와 함께 중앙 쪽으로 내팽겨쳐 넘어지게 되며 넘어뜨리기 공격에 맞으면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벽 끝에서 맞으면 밀려나 낙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후 어글자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방향이 고정되는데 머리를 옆쪽으로 바라보게 고정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백과 헤드사멸 전부 구석에 붙은 채로 프레디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 후엔 두 번의 염동력 장판을 피하면서 무력을 해줍니다. 무력에 성공하면 구석에 딱 붙어서 중앙에 끌려가지 않도록 딜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피해 장판이 터지면서 기믹이 종료가 됩니다. 애매하게 서있다 맞으면 밀려나 죽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정산 게이지가 절반 이상이 되어 모든 플레이어들을 끌어당기며 반정산 기믹이 시작됩니다. 랜덤으로 대결자를 한 명 지목해 3번의 저스트 가드 공격을 하는데요. 대결자가 아닌 인원들은 빠르게 백으로 이동해 프리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신이 대결자라면 끌어당겨진 직후 주의가 시뻘건데요. 이 붉은 영역으로 나가면 밀려나며 큰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이러면 헤드에서 3번의 저스트 가드를 해줘야 합니다. 저스트 가드는 타이밍 잴 거 없이 지키를 계속 연타만 해줘도 파해됩니다. 저스트 가드를 하며 뒤쪽으로 조금씩 밀려나므로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가드를 연타해주세요. 가드에 한 번까지 실패해도 괜찮지만 두 번 실패하면 정화 불가의 긴 기절이 걸리며 보스가 랜덤 인원을 보고 돌진합니다. 이때 돌진 경로에 있으면 기절을 걸고 마구마구 때려 즉사급 피해를 주므로 실패했다면 꼭 위험핑을 찍어 보스의 전망을 비우도록 해주세요. 다음 기믹은 무력입니다. 중앙으로 이동한 후 중앙을 찍으며 지진과 피격 이상으로 이어지는 장판 공격을 2번 시전한 뒤 무력이 등장합니다. 무리하게 딜이나 무력을 하려다가 이 장판 공격에 맞고 지진에 걸리거나 넘어지면 무력이 힘들어집니다. 장판 공격을 전부 피하고 무력을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한 번의 무력을 성공하면 떨어져서 즉사장판을 피해주시면 기믹이 종료됩니다. 만약 한 번의 무력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장판 공격을 한 번 더 시전한 뒤 두 번째 무력이 등장하는데요. 이 무력까지 실패하면 전멸하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주세요. 두 번째 무력을 성공하면 한 번에 성공했을 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즉사장판이 나옵니다. 빠르게 멀리 쭉 빠져서 피해주시면 기믹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해당 기믹 때 정산 게이지가 가득 차기 직전인데요. 이 무력 기믹에서 두 번째 무력까지 봐버리면 게이지가 전부 차서 풀 정산을 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풀 정산을 보면 높은 확률로 리트가 나버리므로 웬만해서 첫 번째 무력을 꼭 성공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지형이 파괴되며 컷신이 나오면서 다음 기믹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부득이하게 풀정산을 본다면 웬만해서 리트가 나버리지만 이거 본다고 리트 해버리면 아깝잖아요? 정석 파해법과 사고율을 줄이는 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령이 나온 후 맵 여기저기 장판이 터지며 중앙에서 유도 고술이 각 플레이어들을 천천히 쫓아옵니다. 장판에 맞으면 데미지와 함께 넘어지고요. 유도 고술에 닿으면 즉사합니다. 이 맵 외곽에 랜덤으로 터지는 원형 장판에 맞아도 즉사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기믹의 이름이기도 한 정지인데요. 보스 주위에 파장이 생기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정지해야 합니다. 파장이 생긴 직후엔 광역기를 시전하는데 이 공격은 움직이고 있으면 피격되며 석화 상태 이상에 걸립니다.
파해법을 정리하면 각자 상계에서 보스 주위에 파장이 모이며 멈추고를 반복하며 구슬과 장판, 외곽 장판을 계속해서 피해주는 기믹입니다. 파장이 나오는데 부득이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이면 스페이스바나 비선폭을 제자리에 던져 석파를 면역시킬 수 있습니다. 인데요. 해당 기믹을 사고 없이 전원이 성공하긴 너무 어려우니 집화전 풀정산을 본다면 6시 쪽에 조금 떨어져서 모여 이난난을 사용해주세요. 이난난은 보호막이 유지되는 동안 피면 3면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득사의 유도 구슬만 피해주면 됩니다. 쉴드가 빠지면 피3면도 사라지므로 연합군 플롭스 1까지 이어서 주면 좋습니다. 컷신 이후에는 지형이 파괴되어 있으며 보스가 착지 후 한 차례 돌진하며 장판 공격을 합니다. 이때 12시 위치에서 서포터는 케어 한 접시, 딜러는 겸연기를 쏴줍니다. 보스의 처음 돌진에 피격되면 약간의 데미지와 경직에 걸려 장판 공격에 맞고 지진에 걸릴 수 있거든요. 돌진 이후에는 중앙으로 돌아가서 무력 기믹을 시작하는데요. 무력 기믹을 하는 도중 돌이 밀려오며 무력을 방해합니다. 돌에 피격되면 준 즉사급 피해를 입습니다. 돌의 피격 판정은 딱 보이는 만큼의 앞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돌의 앞부분이 지나가면 이동해주면서 무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돌이 총 2사이클 지나가고 잠시 뒤까지가 무력 제한 시간입니다. 외워야 하는 족보로 맨 처음에 보스 위치에 장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이 아니 무조건 오른쪽으로 피했다가 지나가고 붙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왼쪽으로 피하면 피할 시간이 나오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력을 하는 도중 두 번째 장판 사이클이 나올 즈부터 맵 여기저기에 작은 돌들이 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간혹 돌이 근처에 떨어지며 경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경직에 맞고 밀려나 죽어버리는 상황이 간혹 생기므로 작은 돌이 떨어질 때는 안전하게 겸연기를 쓰면서 무력을 하면 좋습니다. 무력 막바지쯤에는 떨어진 작은 돌들이 보스 주위로 몰려와 터지며 넘어뜨리는데요. 이게 여러 개 두드려 맞으면 꽤 아프기 때문에 서포터가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력에 실패하면 모든 범위의 돌이 몰려옵니다. 케어를 통해 생존하거나 시정이나 초각성기 등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무력 후에는 두 방향 안마 기믹입니다. 보스가 어글자 한 명을 바라보며 공격 준비를 합니다. 공격에 준비되는 동안 전조장판이 차오르며 전부 차며 즉사 공격을 시전합니다. 해당 기믹을 파괴하는 방법은 옆구리 빨간 범위 방향에서 딜을 해서 요구 딜량을 전부 채우면 되는데요. 딜을 할수록 범위가 차올라 전부 차오르면 파괴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때 연합군 스킬을 사용해 파괴하는데요. 나머지 인원들은 3시나 9시 위치에 머리를 고정시키고 공대장만 옆구리로 가 카단이나 샨디를 사용해주시는 형식입니다. 만약 공대장이 어글자라면 연합군 스킬을 쓰고 머리를 90도 돌려서 연합군 스킬이 옆구리에 맞도록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군은 조합이나 공대 스펙을 보고 조합상 풀감을 잘 못 받거나 스펙이 좋은 편이 아니라면 카단, 풀감을 잘 받거나 스펙이 좋다면 샨디를 선택해 플러스 1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딜 요구치를 전부 채우면 보스의 머리가 약간 확 돌며 고정됩니다. 이때 범위 밖으로 전부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꽤 넓으므로 확실하게 보스 후방으로 피해주세요. 그리고 랜덤 어글자를 보고 돌을 터뜨리는데 해당 공격은 적당한 데미지에 경직을 유발합니다. 이때도 쭉 약점 공격 판정이므로 서부터가 케어를 해주고 쭉 막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중앙으로 이동했다가 12시로 이동하며 집합 페이지가 종료가 됩니다. 컷신이 나온 이후 양쪽 사이드 지형이 파괴되며 다음 기믹으로 넘어가는데요. 서부터는 이때 각성기를 올려주면 좋습니다. 이후 장판 공격을 하면 화면이 마구마구 그어지는데요. 그어진 위치에 가면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오므로 빈 공간을 잘 찾아가 줍시다. 그 후 보스가 중앙에 착지하며 장판 공격을 합니다. 이후에는 랜덤하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빠르게 따라가서 연동력 공격을 피해주세요.
염동력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협동 카운터를 쳐줘야 풀리는데 카운터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실패 시 염동력에 걸린 인원들을 멀리 밀쳐 낙사시킵니다. 그 후 곧바로 도난무력 기믹을 시작하는데 간혹 기믹에 가기 전 유리창 패턴을 한 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유리창 전주가 보이면 피한 뒤 기믹을 준비해줍시다. 도난무력 기믹은 하드 난이도와 더 퍼스트 난이도의 차이가 꽤 큰 기믹이기도 합니다. 하드 난이도부터 설명할게요. 기믹이 시작되면 헤드에서 무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력이 성공하면 모든 인원의 발밑에 염동력 도넛 점판이 생성됩니다. 즉, 무력에 성공한 직후 전원이 헤드 위치 한 점에 모여 있으면 아무도 염동력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분탈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단체로 염동력에 걸려버릴 수 있으므로 시전할 때 움직이거나 반동이 있는 스킬은 조심하며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한두 명이 염동력에 걸려도 무력에 성공하면 염동력이 풀려나지만 무력에 실패한다면 모두 날려 전멸시킵니다. 이 기믹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력에 성공하면 보스가 아주 살짝 뒷무빙 했다가 돌아와서 염동력 도넛이 깔리는데요. 보스가 뒷무빙 할 때 돌진기를 사용해 전진해버리면 도넛 장판의 안전지대가 협소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무력을 성공하고 보스가 뒷무빙 할 때 제가 돌진기로 이렇게 붙으면 장판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쁘게 모여서 깔았는데 제가 붕탕 쳐서 이렇게 안전지대가 협소해졌죠? 협소해지면 이렇게 뜨는 사람이 생겨버립니다. 즉, 정말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무력이 성공하면 전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점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넛이 이쁘게 깔리겠죠? 무력에 성공하면 곧바로 격돌이 나오는데요. 격돌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더 퍼스트 난이도입니다. 기믹이 시작되면 백이나 헤드 편한 곳에서 무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력에 성공하면 모든 인원의 발밑에 원형 염동력 장판이 생성됩니다. 이 장판의 내부에 안전지대가 없는 장판이므로 멀리 빠져서 피해줘야 합니다. 염동력 장판을 피한 뒤 전원 헤드에 모여서 다시 무력을 시작해줍니다. 이때 헤드에 딱 붙어 한 점에서 무력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력을 하는 도중에 도넛 염동력 장판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반동이 있는 공격은 뒤쪽 대각선을 바라보고 쓴다든지 해서 헤드 한 점에 딱 붙은 채로 무력을 이어가주세요. 도넛 염동력 장판이 터진 이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무력을 넣어줍니다. 만약 무력에 늦는다면 세 번째 염동력 장판까지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 염동력 장판은 관연 모양으로 제자리가 위험지대고 옆으로 살짝 빠져야 안전인 모양입니다. 이 세 번째 장판을 보게 되면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도넛 장판보다도 더 정밀하게 한 점에 모여야만 될 뿐 아니라 도넛 이후에는 다들 빵무력을 하기 위해 포지션이 중구난방해서 염동력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즉, 세 번째 염동력 장판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무력을 몰아 무력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해당 기믹을 넘기기 힘들다면 조합이나 스킬, 룬, 채용을 바꾸어 무력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력 이후 격돌은 못 잡거나 틀리면 전멸입니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난이도 공통으로 격돌까지 성공한다면 처음 이동했었던 사이드 위치로 이동해 어글자를 바라보고 피자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때 어글자 머리 위에 눈이 생겨나므로 자신의 머리 위에 눈이 생겨나면 위쪽 무빙을 할 준비를 해주세요. 보스 카운터를 쳐주신 후 어글자는 피자를 위쪽으로 유도시켜 위쪽 돌에 피자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만약 맞추지 못할 시 도리볼려와 지형을 파괴시켜 나중에 확정적으로 전멸하게 됩니다. 피자를 피하는 타이밍은 보스가 가만히 있다가 주먹을 내지르려 할 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후엔 근처에 상당히 아픈 경직 공격이 쏟아지므로 서부터가 필수로 케어를 감아주세요. 플러스로 처음 카운터를 치지 못해도 별다른 페널티 없이 곧바로 피자 공격을 한다는 차이만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도넛 기믹과 피자 맞추기 기믹을 한 번 더 반복해 총 2세트를 시전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기믹이므로 침착하게 집중해서 파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스트아크 역사상 최악의 쓰레기 기믹을 시작하는데요. 하드 난이도는 중앙으로가 곧바로 기믹을 시작하며 맵 여기저기 회오리 장판과 파란색의 염동력 장판이 터집니다. 파해법은 간단합니다. 파란색의 염동력 장판을 피하면서 회오리 장판이 터지는 것에 피격되어 공중으로 날아올라가 칼날 공격을 피해주면 됩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는 시작할 때 중앙으로 가서 별 모양의 염동력 장판이 터지기 때문에 먼저 중앙에 완전히 딱 붙어서 장판을 피해주세요. 애매하게 붙으면 피격되니 꼭 주의해주시고요. 이후에는 하드와 동일하게 파란색 염동력 장판을 피하면서 회오리 장판에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회오리 장판에 맞고 날아오는 상태에선 지상 칼날 공격에 피격되지 않는데요. 맵 배경에 칼날 공격들을 주시하다가 공격이 끝나는 것을 보고 A키를 눌러 지상으로 돌아와 주세요. 돌아오면 곧바로 붙거나 아예 멀리 떨어져서 중간에 있는 이 염동력 장판을 빠르게 피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와, 이 쓰레기 기믹을 성공적으로 넘긴 거예요. 기믹을 더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염동력 장판에 피격되며 염동력에 걸려 얄짤없이 사망하는데요. 이 장판은 회오리 장판과 색도 비슷하고 중앙 회오리 장판들에 가려져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회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처음에 생성된 회오리 장판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맨 처음 생성된 회오리 장판으로 들어가면 웬만해선 염동력을 맞지 않고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염동력을 맞고 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시성이 좋지 않은 중앙 쪽보다는 외곽 쪽에서 최대한 염동력 장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바는 되도록 염동력 장판을 피하는 용도로 아껴주다가 중간에 염동력 장판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세요. 염동력 장판만 열심히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오리에 맞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지곤 합니다. 아니면 마지막까지 외곽에서 모든 장판을 피한 뒤 초각성기나 시정으로 칼날 공격을 무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맵이 빨간 범위로 뒤덮일 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초반에 나온 회오리를 타고 날아오르면 로프 액션 제한 시간이 빡빡한 편인데요. 초반 회오리를 탔다면 배경 칼날뿐만 아니라 A키 제한 시간까지 보고 제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눌러 돌아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한 시간이 끝나면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가 죽어버립니다. 제한 시간 여유가 있더라도 칼날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지상으로 빠르게 돌아와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늦게 돌아오면 이후 공중을 공격하는 칼날 바람에 맞거나 중간에 있는 삼각형의 염동력 공격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보스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위쪽 지형이 파괴되면 격돌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격돌은 도넛무력 때의 격돌과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Q가 빠져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격돌 이유는 저스트 가드인데요. 하드 난이도의 경우는 다같이 중앙에서 정중앙을 바라보고 저스트 가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드 타이밍은 노란 원 범위가 사라지자마자 누른 뒤 A를 빠르게 눌러 로프 액션으로 돌아와주세요. 이걸 2번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트 가드에 실패하면 약간의 데미지를 입는데요. 범위 밖에 있으면 저스트 가드를 안 해도 아무 피해가 들어오지 않지만 만약 아무도 저스트 가드에 성공하지 못할 시 지형이 파괴되면 전멸합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의 경우는 격돌을 수행한 사람은 탈진 디버프가 생겨 저스트 가드를 할 수 없으며 저스트 가드를 한 번 한 사람도 디버프가 생겨 저스트 가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저스트 가드는 1파티 인원이, 두 번째 저스트 가드는 2파티 인원이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무도 저스트 가드에 성공하지 못할 시 전멸합니다. 컷신이 나온 후 3화 페이지로 진입하는데요. 보스가 땅을 찍고 장판 공격을 여러 번 시전합니다. 장판을 2번 피하고 세 번째 때는 개인똥을 피해준 뒤
그 다음 내 방향 안전에 피자를 피해주고 개인 일자 똥까지 피해준 뒤 격돌입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볼게요. 처음 장판을 피하고 두 번째 장판이 나올 때 서브터가 각성기를 감아줍니다. 그럼 이후 장판들을 안전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 똥들이 생각보다 아파서 사고가 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피자를 피한 직후 최소 한 명이 보스 헤드 쪽에 붙어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격돌에 들어가는 조건이 헤드 초근접이기 때문입니다. 피자가 나온 직후 보스의 머리를 따라가 딱 붙어 비벼주면 강제 격돌에 진입되어 파티원들의 딜타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격돌은 극초반 950줄 격돌과 완전 동일합니다. 격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일자똥을 와바박 막을 수 있기에 서브터의 케어 혹은 자체적인 등간기를 써주면 좋습니다. 해당 패턴도 서브터의 각성기와 동시에 워로드의 각성기가 있다면 훌륭한 프리딜 패턴이 됩니다. 해당 패턴 시작 때 보스 체력이 80줄 아래쯤이라면 연합군 이난나를 쓰고 프리딜을 해서 죽여도 좋습니다. 단 워각이나 이난나가 있어도 한 점에서 개인 똥을 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후에는 날아올라 살짝 아래쪽 위치로 착지합니다. 장판은 즉사장판이며 터진 뒤에도 피해 잔상이 잠깐 남으니 주의하세요. 그 후 컷신이 나오고 화면이 돌아오면 중앙 살짝 오른쪽에 등장하는 보스를 한두 대 때려줍니다. 보스는 랜덤화 위치로 날아가며 경로 인원을 살짝 밀칩니다. 보스가 사라지면 곱삼 플러스 1 자리로 빠르게 이동해주세요. 너무 구석에 딱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뒤 모든 인원에게 저스트가드 전조 범위가 등장하는데요. 8명 중 1명에게만 진짜 보스가 등장합니다. 진짜 보스가 등장하는 인원에게는 노란 저스트가드 이펙트가 생기는데요. 해당 인원은 보스가 나타나자마자 저스트가드를 눌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범위가 겹쳐있을 땐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신의 범위는 무조건 자신이 범위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공격 범위의 도착 지점인 거죠. 보스가 사라질 때 출혈 룬을 묻혀놓았다면 보스가 나타나는 위치에 출혈 데미지가 출력되므로 등장하는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 팁으로 화면의 줌인 여부로도 어글자를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보스와 멀어지면 화면이 줌아웃되는 시스템 특성을 이용한 구별법인데요. 화면이 멀리 줌아웃 된다면 일단 자기는 절대 어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화면이 줌이 된다면 자신 혹은 자신의 주위 인원이 어글자이므로 저스트가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스트가드를 대기할 때 다른 인원에게 가는 보스에 밀쳐져 낙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범위 2개 이상이 겹친다면 견면기를 쓰면 대기해주는 것이 사고를 졸리는 포인트입니다. 저스트가드에 성공했다면 저스트가드를 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발밑 타일이 소멸되는데요. 소멸되는 타일의 범위는 자신의 위치 기준 랜덤 2칸입니다. 타일 중간 지점에 있으면 2타일 기준의 범위가 통째로 부서지기도 합니다. 가드를 하지 않은 인원들은 구석에서 타일을 소멸시켜주고 이동기로 빠르게 나와 중앙에 모여주세요. 가드를 한 인원은 이동기를 쓰지 말고 걸어와 중앙에 모인 인원들과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핑을 찍고 대기해주세요. 곧 가드를 했던 인원에게 보스가 착지하는데요. 이때 아껴준 이동기를 사용해 빠르게 피해주고 협동 카운터를 다같이 쳐주면 되겠습니다. 협동 카운터를 칠 때 주위에 바닥 장판이 터지는데요. 원거리 카운터를 가진 직업들은 그냥 쳐주면 되지만 근접 혹은 돌진형 카운터를 가진 직업들은 치다가 지진에 걸리기 쉬우므로 장판 2번이 전부 터진 후 쳐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매우 널널하기 때문입니다. 협동 카운터를 한 직후 연합군 카단을 사용해서 히든 카단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요. 보스 체력이 80줄 미만쯤이라면 히든 카단이 발동되는 동안 죽일 수 있으므로 이때 히든 카단을 사용해줍니다. 체력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 다음을 위해 연합군을 쓰지 말고 아껴주세요. 만약 처음 저스트가드에 실패했다면 재앙 시작입니다. 어떻게든 부서진 타일 사이로 구석구석 이동해 다시 저스트가드를 준비해주세요. 성공할 때까지 해당 기믹을 반복합니다. 보스가 착지할 때 잡히거나 협동 카운터를 치지 못해도 재앙입니다. 경로 인원들을 모두 잡고 날려버립니다. 이후 성공할 때까지 저스트가드부터 반복합니다.
이전 기믹을 완료했다면 다들 한점에 모여주세요. 카제로스가 무기를 생성하고 저스트가드를 시전합니다. 노란 이펙트가 나오며 사라진 뒤 랜덤한 위치에서 등장해 공격합니다. 이때 보스를 바라보고 저스트가드를 2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스에게 뜨는 데미지 글씨를 보고 나오는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스트가드 타이밍은 보스가 나타나 돌기 시작할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저스트가드를 미리 눌러버렸거나 그러면 스페이스바나 피명기로 버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아도 면역도 못하고 피격되면 공중에 떠오르는데요. 이후 보스가 공중에 떠오른 인원을 찍어 잡으면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카운터를 쳐 풀어주지 못할 시 잡힌 인원은 사망합니다. 생각보다 사고 날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보스가 떠오른 인원을 잡을 때 일반적으로 등장했던 위치 쪽을 바라보며 등장합니다. 처음 찍기를 피해준 뒤 카운터를 칠 때 지진장판이 등장하는데요. 카운터를 치면서 지진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찍을 때 자신의 몸에 빗선폭을 던지고 카운터를 쳐주면 좋습니다. 카운터를 쳐 풀어줘도 잡힌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처음에 찍히면서 데미지를 입고 잡기에 풀려나자마자 바닥 지진장판 공격을 맞게 되므로 케어가 없다면 높은 확률로 사망합니다. 잡힌 사람은 카운터가 쳐져 풀려나자마자 지진장판을 맞기 전에 물약을 연타해서 풀피를 채워주시고 서부터는 풀려나는 걸 보자마자 케어를 감아주면 좋습니다. 저스트가드가 끝나면 지형이 소멸되어 좁아지며 짤피턴 구간이 시작됩니다. 약 30초간 짤피턴을 하고 그 특수 패턴을 한 뒤 부메랑 기믹으로 넘어갑니다. 이 짤패턴 구간은 일반적으로 연합군 이난나를 사용해 넘깁니다. 맵이 좁고 짤패턴 하나하나가 위협적이라 낙사 사고율이 높으며 짤패턴 피격 시 디버프가 중첩되는데 다섯 중첩 시 찢겨진 영혼 디버프로 변해 1분간 물약도 힐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난나 3칸을 사용한 뒤 이난나 버프가 3초쯤 남았을 때 플러스 1까지 사용해서 안전하게 프리드를 해주세요. 짤피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짤피턴 파트에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약 30초의 짤패턴이 끝나면 특수 패턴 2종 중 하나를 시전하는데요. 해당 패턴은 연합군 이난나 버프가 끝날 즈음 등장하므로 꼼꼼하게 알아두고 가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야랄입니다. 보스가 전방을 공격한 뒤 백스텝하면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스가 지형을 재구성하는데요. 지형이 복구되었다가 다시 지멋대로 소멸되므로 낙수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바닥을 찍어 잔판 공격을 하며 지형을 소멸시키고 창을 와랄랄라 휘두른 뒤 머리를 돌려 오른편을 휘두릅니다. 이때 이 와랄랄라 공격은 옆구리 안전이며 머리를 돌리는 방향은 랜덤입니다. 와랄랄라의 반응 공격 이후 바깥쪽이 터지므로 안으로 들어와 피해주세요. 또 한 번 더 와랄랄라 이후 어글자를 바라보고 부메랑을 던집니다. 그 후 밖으로 나가 내부 장판을 피해주세요. 부메랑은 중앙 쪽이 안전이고 바깥은 경직 데미지를 주므로 한 곳에 전부 모여서 부메랑을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왈랄랄라는 백헤드 방향이 안전이고요. 마지막은 뒤를 돌아 저스트가드 공격을 2번 시전합니다. 첫 번째 저스트가드 공격은 일자 형태의 경직 공격이며 두 번째 저스트가드 공격은 원형에 날리는 공격입니다. 근데요, 첫 번째 공격을 저스트가드 하거나 피격되면 두 번째 공격에 맞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저가는 페이크 공격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옳은 파해법은 첫 번째 공격을 피하거나 벽면으로 맞은 뒤 두 번째 공격을 저가하거나 사실 그냥 멀어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패턴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사실 꼼꼼하게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케어를 받으며 적당히 맞들여도 큰 문제는 없는 패턴입니다. 안마해볼 공격만 잘 피해주세요. 두 번째는 카운터입니다. 점프에 찍어 안마해볼 공격과 함께 지형을 재구성하고요. 제자리에서 한 번 더 장판을 만들며 어글자를 받았고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이 카운터가 하드에서는 일반 카운터이며 더 퍼스트에서는 2인 협동 카운터로 등장합니다. 카운터에 성공하면 칼에 올라타 바깥에 장판이 2번 터지는데요. 안에서 가만히 2번 터지는 걸 기다린 후 보스가 어글자 방향으로 회전 공격을 시전합니다. 카운터를 친 후 보스가 어글자 방향으로 칼을 가리키는데요. 어글자 방향으로 따라가다 그쪽 방향으로 회전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에 보스 방향을 보고 공격할 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주면 피할 수 있지만 보스가 시야 위쪽에 올라가 있어 방향 감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부터는 케어를 감아주고 제자리에서 피면기로 버텨주거나 그냥 제자리에서 넘어진 뒤 일어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짧았던 구간이 끝나면 지형을 넓힌 뒤 후방으로 이동하며 부메랑을 던집니다. 이후 바닥 장판을 피해주셔야 하는데요. 부메랑은 어글자 한 명을 천천히 추적하며 부메랑에 닿으면 디버프와 높은 데미지가 들어오므로 잘 피해주면서 장판을 피해줘야 합니다. 이후 부메랑이 터지면 저스트가드 공격이 나오는데요. 이 공격에 피격되면 높은 데미지와 함께 날아가 죽을 위험이 높습니다. 바닥 장판이 2번 터지고 세 번째 장판의 안전지대로 들어가 세 번째 장판이 터지는 타이밍쯤 부메랑을 보고 저스트가드를 눌러주세요. 이후 네 번째 장판까지 침착하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격이 위협적이고 낙사당하기도 쉬워 사고율이 높은 기믹인데요. 저스트가드 타이밍에 시정이나 초각성기를 사용해주면 안전하게 기믹을 넘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여기서 초각성기를 써주는 것이 국룰 느낌이에요. 어차피 2-2 관문부터 초각성기가 리셋되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메랑 기믹이 끝나면 보스 후방을 비워주세요. 위험핑도 100번 찍고요. 보스가 전진해서 곧바로 후방 쪽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이동하고 잠시 뒤 바라보는 중앙 쪽을 제외한 위치를 소멸시킵니다. 이때 플레이어도 공중으로 떠오르는데 A키를 눌러 돌아와 줍니다. 내려온 직후 보스가 바라보는 방향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그 방향으로 즉사장판 공격을 시전하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면서 머리가 도는 경우가 종종 생기므로 보스 머리 방향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그 후에는 일자 형태의 지형에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페이지의 보스는 기본 품의 짤패턴과 강화 짤패턴을 시전합니다. 낙사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지형이 파괴되지 않은 쪽에서 전투를 진행해주는 게 좋으며 짤패턴 파트에 설명되어 있는 강화 짤패턴도 확실하게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 보스 체력바 아래에 게이지가 생겨나며 이 게이지는 딜로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게이지를 전부 소모시키면 다음 기믹으로 넘어가며 만약 소모시키지 못할 시 남아있는 게이지에 비례해 보스에게 공격력 증가 버프가 중첩됩니다. 전부 살아있다면 요구 커트라인은 높지 않습니다. 게이지를 전부 빼면 잠시 구룩이 되며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 후 지형을 다시 소멸시키며 세 방향 안바 기믹을 시작합니다. 일단 장판 3번을 피한 뒤 저스트가드까지 한 뒤 딜을 시작해주면 되는데요. 삼각형의 방향에서 요구 수치만큼의 딜을 내 삼각형을 전부 없애주면 되는 기믹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삼각형 밖에서 딜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딜을 하면 삼각형 내부 게이지가 차오르며 요구 딜량을 채울 시 삼각형이 사라집니다. 제한 시간은 짧은 편이지만 요구 딜량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장판 3번과 저스트가드 이후에 최대한 딜을 해주어야 하며 그 다음 장판 1번과 두 번째 저스트가드 때까지 파괴하지 못하면 전멸하게 됩니다. 파괴법은 보스의 남은 체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스 체력이 많이 남아있다면 각 파티 1번, 2번, 3번끼리 모여서 2명씩 딜해주는 식입니다. 연합군은 나중을 위해 아껴줍니다. 만약 보스 체력이 50줄 아래거나 생존 인원이 적다면 한쪽 삼각형에 연합군 카단을 사용해주고 남은 두 곳에 1파티 왼쪽, 2파티 오른쪽으로 나누어 딜해주면 되겠습니다. 구석에서 딜하는 사람들은 장판 경직 낙사를 조심해주세요. 마지막 기믹까지 끝나면 중앙을 찍는 즉사 공격을 피한 뒤 다시 상기해주세요. 처음 개인 저스트가드 기믹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협동 카운터를 친 후 이때도 히든 카단을 발동시킬 수 있으므로 안바 때 연합군을 쓰지 않고 아껴왔다면 히든 카단을 써 잡아주세요. 이래도 잡지 못했다면 보스가 무기를 생성하면 떨어져주세요. 직후 돌면서 근접 범위를 갈아버립니다. 공격이 끝나면 안쪽으로 들어와 바깥에 터지는 안마의불 공격을 피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넓은 지형인 상태로 쌍검 짤패턴 페이지를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메랑, 지형 소멸과 일자 지형 페이지까지를 반복합니다.
2-1관문의 짤 패턴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맨 처음부터 700줄까지는 일반 짤 패턴만을 사용하며 700줄 이후부터는 일반 짤 패턴에 강화 짤 패턴이 추가되는데요. 보통 정상적으로 딜이 밀리면 사막 일자지형 페이지에서 강화 짤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 페이지의 쌍검 상태에서 사용하는 쌍검폼 짤 패턴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리창입니다. 조우 시 가장 처음 사용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전조장판이 차오르는 유리창 부분에 피격될 시 큰 데미지와 감금 상태 이상에 걸리며 모든 면역을 무시합니다. 해당 패턴은 세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요. 가만히 서서 팔을 풀고 시전하는 헤드 안전 유리창과 후방으로 살짝 이동한 뒤 시전하는 백 안전 유리창, 그리고 바로 팔을 펼쳐 시전하는 앞뒤 안전 유리창이 있습니다. 헤드 안전과 앞뒤 안전의 구별법은 헤드 안전은 이렇게 모은 팔을 한번 이렇게 풀었다가 펼치고 시전하며 앞뒤 안전은 푸는 동작 없이 바로 펼치고 시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건 솔직히 몰라도 괜찮고 보스 주위에 붉은 오로라가 생기면 해당 패턴 전조이므로 전조를 보며 헤드 쪽에서 피할 준비를 해줍시다. 후방으로 살짝 이동하면 백으로 빠르게 이동해 주시고요. 해당 패턴은 다른 짤 패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앞뒤 앞입니다. 앞에 발차기, 뒤를 후리고 앞을 팡 올려칩니다. 다시 볼게요. 앞에 발차기는 경직, 뒤에 후리기는 경직과 앞으로 끌어당기기, 마지막 올려치기는 피격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방을 풍압으로 밀쳐냅니다. 해당 패턴의 주의사항은 마지막 올려치기입니다. 두 번째 뒤 후리기 때 후방 인원을 앞으로 끌어당겨 마지막 올려치기를 맞도록 유도하는데요. 올려치기를 맞고 공중에 뜬 인원이 있다면 전방 인원을 전부 잡고 후방에 내동댕이 치는데 이 공격은 상당히 아픕니다. 즉, 후방 딜러는 뒤를 후릴 때 경면을 사용해 당겨지지 않도록 해주고 마지막 올려치기는 피하거나 피면기를 사용해서 공중에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공중에 떴다면 위험핑을 찍어 백을 비우라고 콜해줍시다. 옆구리에 있으면 모든 공격에 안전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후방 끌어당기는 공격의 범위는 꽤 넓은 편인데요. 대각 방향에서 당겨지면 대각선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낙사 구간에서 영상처럼 낙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후방 대각선 위치를 주의해주세요. 한 번 휘두르면 백스텝, 두 번, 그리고 한쪽을 올려친 뒤 넓게 발차기 합니다. 다시 볼게요. 처음 휘두르기와 백스텝 후 두 번째 휘두르기까지 경직, 그리고 범위가 꽤 긴 피격 이상의 올려치기를 시전한 후 어글자를 바라보고 내부 안전의 발차기를 시전합니다. 올려치기의 방향은 손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칼이 시작한 쪽, 두 번째 칼이 도착하는 지점을 올려칩니다. 모션을 보고 올려치는 위치의 반대쪽에 가 있거나 아예 보스 백까지 가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저가 패턴 2종 중 하나입니다. 보스가 어글자 뒤로 돌진해 공격한 뒤 부들부들거리다 저어트가드 공격을 앞뒤로 시전합니다. 그리고 내부 안전의 발차기를 시전합니다. 다시 볼게요. 어글자 뒤로 돌진하는 전조가 보이면 해당 패턴입니다. 경직 공격을 한 번 한 뒤 어글자를 계속 바라보며 부들거리다가 저어트가드 공격을 합니다. 그 후 후방에도 저어트가드 공격을 하며 저어트가드 공격에 피격당할 시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마지막은 내부 안전의 발차기로 마무리됩니다. 보스가 자신의 뒤로 온 것 같다면 부들부들 때 헤드를 고정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약 2초 뒤가 저스트가드 타이밍이고요. 공격을 하자마자 후방에 있는 사람들도 곧바로 저스트가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붙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해당 패턴 저스트가드 공격은 어글자에게 돌진하며 공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혹 딱 붙어있으면 보스가 공격을 하면서 캐릭터를 뛰어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후방 공격까지 저스트가드를 두 번 눌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 저스트가드 불빛이 반짝일 때 어글자가 만약 너무 멀리 있다면 저스트가드 공격 타이밍이 1초 정도 빨라집니다. 즉, 저스트가드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격에 피격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스가 자신 뒤로 돌진한 것 같다면 처음 경직 공격을 한 직후 반드시 보스에게 붙어주세요. 저거 패턴 2종 중 하나입니다. 보스가 제자리에서 자리를 잡은 뒤 전방이 저스트가드 공격이 나옵니다. 그 후 앞을 마구마구 공격합니다.
다시 볼게요. 이전 패턴과의 구별법은 부들부들한 돌진 후 패턴을 시전하기도 하고 저가 때 아무 이펙트가 없지만 해당 패턴은 제자리에서 시전하며 저가 때 주위에 붉은 이펙트가 생깁니다. 어글자를 계속 바라보다 전방 위에 저스트가드 공격을 하며 이후엔 머리가 고정되며 전방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저스트가드 타이밍은 보스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글자는 머리를 고정해주다 가드를 하고 헤드를 빠르게 비워 이후 공격을 피해주세요. 전방 잽입니다. 전방에 잽을 2번, 한 번을 시전합니다. 처음에 양 주먹이 붉어지며 앞을 2번 경직으로 때린 후 어글자 방향으로 머리를 조금만 돌려서 한 번, 이후 풍압, 한 번 더 돌려서 때리고 풍압까지입니다. 처음 공격에 맞아 경직되어도 다음 공격 전에 피할 수 있기에 위협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백에서 피해주면 되고 머리가 조금씩 돌아간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 줍시다. 약간의 주의사항으로 마지막 잽에 맞아 경직된 인원이 있을 시 전방 근접한 인원을 모두 잡아 때립니다. 전진 5타입니다. 경직 평타를 5번 쓰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전주가 거의 없이 패턴을 시작하며 마지막 5타는 전방을 올려칩니다. 한 번 경직에 걸리면 후속타까지 계속 경직이 이어지고 3타 후 나오는 풍압이 멀리 밀쳐서 후반에 낙사 위험이 큰 패턴입니다. 낙사 구간에서는 해당 패턴을 의식해 헤드를 계속해서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마지막 5타에 피격되어 공중에 뜬 사람이 있으면 전방 근접한 인원을 모두 잡고 찍어 던집니다. 낙사도 낙사지만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므로 헤드 딜러는 마지막 올려치기를 꼭 의식하면서 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잡기입니다. 보스가 날아올려 찍고 올려쳐 전방을 잡습니다. 찍는 범위는 전방 원형 범위인데요. 해당 공격에 피격된 인원이 있다면 이후 전방 잡기로 연계됩니다. 만약 처음 찍기에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바닥을 찍어 주변에 큰 데미지를 주는데요. 해당 공격은 상당히 위협적이므로 서부터나 여유되는 딜러가 견면기를 써 맞아준 뒤 잡기를 피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잡기 공격을 할 때 어글자 쪽으로 머리가 살짝 돌아가며 보스가 왼편부터 발차기로 잡으므로 오른편으로 피하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잡기에 잡힌 인원이 있다면 뒤를 돌아 땅에 마구마구 찍습니다. 이때 잡히지 않은 사람도 주위에 있으면 피격되므로 머리를 비워주시고 이후 카운터를 쳐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카운터는 하드 난이도에서는 일반 카운터,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협동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이후에는 유리창 공격까지 하고 마무리되는데요. 백 안전 혹은 헤드 안전의 유리창이 랜덤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백 안전이 나와도 후방 이동 동작 없이 시전하기에 눈으로 보고 빠르게 피해주어야 합니다. 잡기에 잡힌 상태에선 케어를 받을 수 없으며 하드에서도 빈사, 더 퍼스트에서는 서부터가 아닌 이상 거의 즉사하므로 딜러들은 꼭 신경 써서 피해주세요. Z킥입니다. 날아올라 전방을 찍고요. 이후 백을 올려치고 전방을 한 번 더 찍습니다. 그 다음 다시 백을 올려치고 찍으면서 마무리됩니다. 다시 볼게요. 처음 날아오를 땐 타격 판정이 잠깐 사라지고 전방을 찍습니다. 이전 잡기 패턴은 정자세로 날아오르지만 해당 패턴은 덤블링하면서 날아오르죠. 그리고 후방을 올려쳐 띄우고 바닥을 찍어 원형으로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지진장판이 생겨난 뒤 다시 후방을 올려친 다음 찍고 바깥쪽이 터집니다. 해당 장면은 하드 난이도의 장면인데요.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마지막 찍기가 근접 원형 공격으로 바뀝니다. 멀리서 근접 찍기를 피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주어야 하죠. 추가로 중간 지진 장판에 피격되어 지진에 걸린 인원이 있으면 해당 인원에게 마지막 찍기를 시전하므로 지진 공격은 특히 조심해 주시고 걸린다면 픽을 찍어 정화를 받아주세요. 공격 하나하나가 위협적인 패턴입니다. 패턴 범위를 꼼꼼하게 파악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공격에 피격되어 안마의 불 디버프에 걸리면 정화로운 스킬을 사용하거나 선물을 받아 디버프를 풀어주세요. 보스가 주위를 터트리며 날아오르며 어글자에게 돌진해 저스트가드 공격을 한 뒤 발차기를 시전합니다. 그 후 유리창 공격까지 연계합니다. 다시 볼게요. 길을 모아 주위를 터트리며 날아오르며
어글자에게 돌진해 오른편 반원 형태의 저스트가드 공격을 합니다. 그 후 내부 안전의 발차기를 시전하며 발차기에 피겨띠 인원이 없다면 후방으로 이동해 후방 안전의 유리창을, 발차기에 피겨띠 인원이 있다면 전방 안전의 유리창을 시전합니다. 길을 모으는 전조를 보고 멀리 빠졌다가 빠르게 붙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유리창을 꼭 기억해주고요. 저스트가드 공격은 케어가 있다면 견명기로 맞디려 주어도 무방하며 가드에 성공해도 후속 발차기를 대비해 빠르게 붙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차기에 맞았을 때 위험픽을 찍어준다면 파티원들이 헤드 안전 유리창에 대비할 수 있겠죠? 보스가 바닥을 팡 찍고 후방으로 덤블링 한 뒤 어글자에게 무다무다 검기를 시전합니다. 그 후 어글자를 보고 왕큰 X자 검기를 날립니다. 다시 볼게요. 전방에 경직찍기와 백스텝을 하면 패턴이 시작됩니다. 어글자 쪽으로 머리를 살짝 돌려 무다무다를 하는데 이거 헤드에서 다 맞으면 뒤지게 아파요. 그리고 어글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전방 큰 범위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휘두르는 공격과 검기의 판정이 따로라서 정면에서 다 맞으면 역시 뒤지게 아파요. 후방 대각선도 피격범위라 정후방이 안전합니다. 어글자 메커니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턴 시작 전 이미 어글자는 결정됩니다. 미리 말하자면 3시에 있는 바드가 어글자인데요. 어글자가 있던 위치로 천천히 머리를 돌립니다. 머리를 돌릴 때 어글자가 이동해도 처음 어글자가 있었던 위치로 머리가 고정되고 어글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찍고 후방 이동을 한 뒤 어글자 쪽으로 머리를 조금만 돌리기 때문에 만약 어글자가 백에 있어도 머리가 조금만 움직이고 고정됩니다. 즉, 머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해당 패턴의 전조의 전조이므로 머리가 자신에게 천천히 오면 어그림을 생각해주면 필수는 아니고요. 센스적인 영역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백으로 확 돌면 파티원들이 불편하겠죠? 자신이 어그로인 것 같다면 처음 무다무다를 머리가 고정된 후 옆구리에서 피한 뒤 다시 헤드로 가서 왕S를 빼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왕S는 거리를 조금만 벌리면 안전하게 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실전에선 다들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나므로 서부터가 어글자 쪽에 케어를 해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케어 사전 합의가 없으면 헤드 맞디를 자제해주세요. 일반적으론 사막 일자 지형에서 보게 될 강화 짤 패턴입니다. 근접 위치부터 비가 3차례 내리며 이후 전범이 기절 공격을 가합니다. 하드 난이도에서는 푸른 전조 범위가 차오른 뒤 기절 공격을 시전합니다. 전조 범위가 팔에 죽다가 사라지면 스페이스바를 써 면역해주시면 됩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전조 범위가 없으므로 3번째 비가 내린 직후 면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절 공격은 상태 이상 면역이 가능하므로 바드의 수약, 빗선폭을 통해서도 면역이 가능합니다. 비가 2번 내렸을 즈음 빗선폭을 던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파이법이기도 합니다. 면역을 못해 기절에 걸린 인원이 있으면 해당 인원을 후두려 팬 뒤 왕꿀밤을 시전합니다. 이때 협동 카운터를 쳐주지 못하면 그대로 피격됩니다. 협동 카운터를 치면 기절이 풀려나며 왕꿀밤의 어글자가 바뀌는데요. 머리를 끝까지 보고 고정될 때 빠르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꿀밤은 데미지가 위협적이라기보단 낙사가 엄청 위험하므로 주의하세요.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패턴이 시작됩니다. 찍고 원투, 전방이 저스트가드, 그리고 어글자 협동 카운터, 마지막 전방 올려차 잡기까지입니다. 패턴이 생각보다 위협적입니다. 처음 약한 전방이 공격을 한 뒤 날아올라 어글자를 바라보고 제자리를 찍고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방 경직, 피격 이상 공격을 하고 저스트가드가 나오는데요. 피격 이상 공격에 피격되면 저스트가드 공격까지 맞아버리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가 이후 어글자를 보는 협카를 꼭 쳐주시고 헤드를 비워 마지막 올려치기까지 피해주세요. 협동 카운터에 실패할 시 밖을 넓게 공격한 뒤 전방을 돌진하며 잡아 찍으면 지진장판이 나옵니다. 보스가 스르륵 팬무빙한 뒤 S자로 찍습니다. 올려치고 찍은 다음 협동 카운터까지 쳐주고 마지막 유리창 공격이 나옵니다.
처음 핵무빙 후 어글자에게 돌진해 찍으며 이후 헤드를 올려친 뒤 어글자에게 머리를 돌려 내려 찍습니다. 이후 어글자 쪽 협동 카운터를 친 뒤 마지막 유리창 공격은 전방 안전 혹은 후방 안전 랜덤입니다. 패턴 자체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찍은 이후 협동 카운터가 나온다는 점과 마지막 랜덤 유리창을 생각해주세요. 만약 협동 카운터에 실패하며 전방을 돌진해 띄운 후 외부를 터뜨려 악마의볼 디버프를 줍니다. 저가 한 번, 두 번이 빠르게 나옵니다. 전주가 거의 없어 빠르게 저가 불빛이 나오면 저가를 준비해주세요. 하드 난이도는 혼자서 2번 전부 저스트 가드가 가능합니다. 아무도 저스트 가드를 하지 못하면 모든 면역을 무시하는 넓은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은 피면도 시정도 싸그리 무시하고 날려버리기에 낙사당하기 쉬운 상당히 위험한 공격입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저스트 가드가 한 명당 한 번밖에 불가능합니다. 즉 처음 저가를 한 인원은 두 번째 저가를 할 수 없습니다. 더 퍼스트 난이도의 파이법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 다 저스트 가드를 성공하더라도 세 번째 넓은 공격이 나와버리는데 나오지 않는 조건을 모르겠네요. 일단은 해당 패턴을 보면 서브터는 보스 몸쪽에 케어를 감아주고 전부 낙사해서 안전한 위치에 포지션에 낙사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쌍검폼 자세일 때 나오는 짤 패턴입니다. 웬만하면 이난나로 넘기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간혹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앞을 공격한 뒤 전방향을 한 바퀴 휘두르고 어글자를 바라보며 양팔로 크게 찍고 날립니다. 다시 볼게요. 전방에 경직 공격을 한 뒤 한 바퀴 휘릭 경직 공격을 시전하고 어글자를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쌍검으로 앞을 찍고 대각선 방향으로 날립니다. 1, 2탄은 경직뿐이지만 맵이 좁기에 낙사당할 위험이 있으며 마지막 공격이 특히 위험합니다. 정면에서 마지막 찍기 2대를 한 번에 맞으면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오며 날리는 공격도 낙사에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고정되면 백으로 빠르게 이동해 피해주세요. 앞을 찍고 뒤를 찍은 다음 앞을 발로 찹니다. 앞을 찍는 공격 경직, 뒤를 찍는 공격도 경직, 마지막 앞 발차기도 경직인데요. 이 발차기에 피격대 인원이 있다면 후속 패턴 2개 중 하나를 랜덤으로 시전합니다. 하나는 어글자에게 돌진해 바닥에 장판을 생성하는 패턴입니다. 바닥 장판에 피격되면 피격 이상과 함께 악마의 불 디버프가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어글자에게 돌진해 날리는 휘릭 공격을 한 뒤 좌측 평타까지입니다. 이 날리는 휘릭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이며 마지막 평타는 경직입니다. 후속 패턴 둘 다 까다로우니 마지막 발차기를 피해주는 편이 좋겠죠? 마지막 발차기 때 전방 풍압도 조심해주세요. 바닥을 찍어 장판을 생성한 뒤 공중제비 후 나라가 앞을 공격합니다. 처음 바닥을 찍을 때 경직 데미지를 주며 바닥 장판은 악마의 불 디버프, 이후 날아올라 잠깐 타격 판정이 사라진 뒤 전방을 경직으로 공격합니다. 전방을 2번 공격한 뒤 발로 뻥 찹니다. 처음 2번의 공격은 전방 경직이며 어글자 쪽으로 머리를 살짝 들어 쓰는 발차기까지도 경직입니다. 발차기 이후 전방에 풍압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발차기에 삐었된 사람이 있다면 후속으로 앞뒤와 패턴의 후속과 동일한 패턴 2개 중 하나가 나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러스트 아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